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48명으로 늘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연관성을 떠나 7일 이내 사망한 노인은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8만 명, 프랑스에서 4만 명의 사상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질병관리청은 더 큰 대유행이 가시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자기 정치 그만하고 물러나라는 압박까지 나왔고 야당에서는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지만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행렬을 막진 못했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로 무장했지만 등산객 3분의 1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노마스크 나들이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현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반겼지만 공수처장 후보자를 실제로 추천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내 항공업계가 국내 하늘 위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고 되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목마른 소비자들을 겨냥한 건데 잇따라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48명으로 늘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이틀째 독감 백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네. 결론은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 독감 백신 접종은 계속한다로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틀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연 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 안 됐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신고는 어제까지 국소 반응 177건, 알레르기 245건, 발열 204건 등 총 1,154건이었고 사망 4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료 접종이 848건, 유료 접종은 306건입니다. 질병청은 독감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하되 안전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건강 상태가 좋고 날씨가 따뜻한 날, 기저질환 등을 미리 알린 뒤 접종하고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독감 주사 맞고 30분은 병원에서 쉬었다 오기. 이거 안전수칙이군요. 질병관리청이 48명 사망자 가운데 지금까지 26건의 사망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6건은 백신 맞은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건은 뭐냐? 역시 백신과의 관계성이 거의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독감 백신 총정리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48건은 대부분 70대 이상에 몰려 있습니다. 70대가 23명, 80대 이상이 18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가운데 1차로 26건의 사망 사례를 검토한 결과 6명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독감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랭발의 증후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24시간 안에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은, 길랭발의 증후군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나머지 20명은 2차 부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분에 대해서는 사인이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0분은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질병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고연령층이 1,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네,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는 했지만 시민들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독감 백신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네. 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관리청은 이 독감 백신으로 사망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오늘까지 총 48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졌습니다. 예. 질병청은 이 중 26명을 조사한 결과 독감 백신이 사망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전체 사망자 수의 약 절반 정도죠. 부검 결과까지 나와서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진 건 6명뿐입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머지 20분은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1차 결론을 내렸지만 좀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48명 중 6명만 확실한 거니까요. 전체의 8분의 1, 약 12%의 검사 결과만 갖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26명의 부검 결과를 모두 내서 결론을 냈어도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표본만 갖고 판단을 한 셈이다 보니까 너무 일부분만 갖고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질병청이 지난해 백신 접종 이후에 고령자 사망자 수가 작년의 경우에 1,500명이다 이렇게 발표해서 지금 도마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작년 절기에 65세 이상 그 인구 중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약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청의 의도는 지난해에도 예방접종과 관계없는 사망자가 있었으니까 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겠지만요.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누리꾼들 댓글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작년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말하는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더 심각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는 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한 마당이라 지난해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야 뭐 코로나19 같은 것도 없었고 네. 상온 노출 이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른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가장 큰 걱정이 이제 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 참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백신 의무적으로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국가 사업이라서 예. 무료 접종을 이제 이번에 확대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의무로 꼭 맞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이 그런 선택할 수 겁니까?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독감 백신은 맞아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다가 이제 독감까지 같이 겹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네. 뭐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뭐 이제 면역력이 약한 그런 분들은 맞는 게 좀 더 권장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이제 보류해라 이런 지시를 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은 국가 사업이라서 지자체가 보건당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걸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서울 영등포구나 포항시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백신 접종 보류 권고를 내렸는데 예.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 내 의료기관에다가 백신 접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만약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백신을 맞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병원이 알아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는 먼저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 주민인데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병원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면? 네, 안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지금 그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자, 이 코로나19 상황에 독감 백신 문제까지 겹쳐서 올해 감염병 걱정에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검사 결과가 정확히 좀 나와서 주민의 불안이 해소돼야겠습니다.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77명으로 어제에 비해선 절반 수준이고 사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 77명 중에 국내 발생은 6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은 22명, 경기 32명, 인천 2명인데요. 경기도 요양병원과 노인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돼 수도권 집중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식 집계와는 별도로 경기 부천시의 한 무용학원에서 어제 초등학생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초등학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세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8만 명이고 프랑스도 4만 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 질병관리청도 전보다 더 큰 세계적 유행세가 가시화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조경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2일 7만 6천여 명으로 종전 기록에 근접했다가 8일 만에 8만 4천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We do need to acknowledge, and he does acknowledge, that we're in a very serious moment right now. We're seeing increases in cases, and what we're seeing is through the Midwest, upper Midwest, and the plains. A lot of cases occurring, hospitalizations, and we'll see results from that. 프랑스는 같은 날 신규 확진자가 4만 2천 명 발생하며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더 큰 세계적 대유행이 가시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우려하던 대로 북반구에서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보다도 더 큰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달 말 헬로윈데이에 이어 연말 연시까지 다시 국내 대유행이 나타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렇게 국내외로 한치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오늘 나들이객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방역 수칙을 지켰지만 마스크를 벗은 분들이 곳곳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자는 말은 매일같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홍지호 기자입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이 고궁을 찾은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종종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도 보였지만 줄을 서고 간격도 유지하면서 대체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I'm really happy to be able to wear something from a traditional culture because we really wanted to discover the culture in our classes. 산 아래 주차장으로 가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준비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같이 나오니까 진짜 행복하거든요. 서로 간에 조심해서 마스크 꼭 쓰고 착용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할 때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산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들이를 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단체 산행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그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씨가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 원 술접대했다고 폭로했죠. 근데 말입니다. 두 차례 폭로를 이어가던 김 씨가 어제 재판에 안 나왔는데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MBN 취재 결과 가족이 재판 전날 김 씨를 면회해서 최근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은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재판 하루 전인 그제 김 전 회장의 가족이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두 차례 폭로로 최근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후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가족들과의 면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언제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을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했고 불응해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가족들이 최근 크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시청률 10%를 기록하면서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특히 이 발언의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셉니다. 바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여당에서는 자기 정치라며 물러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확실한 여왕벌이라며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요. 윤 총장 발언 후폭풍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을 위한 봉사 발언 이후 이른바 대망론이 재점화됐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계 진출 의사를 묻자 내놓은 답변인데 여야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직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아예 사퇴 요구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정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라 지레짐작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부끄럽습니다. 특히 대권 도전을 부추기는 말도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그만 총장직에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지라고 밝혔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라며 야권 정치 지형의 대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정치권은 그 여파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지 국회 출입하는 조차홍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조차홍 기자, 여당은 국감 당시에 윤 청장 발언과 태도를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도부하고 개별 의원들의 발언 수위라든가 결이 좀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여당 지도부는 공직자인 윤석열 총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의 여당 지도부가 사퇴를 요구하는 건 임명권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게 당내부의 분위기입니다. 네. 또한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발언까지 나온 이상 사퇴 요구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인지 법사위 소속이죠. 김남국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했다가 자신의 발언을 걷어들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김남국 의원도 사퇴하라고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저는 사퇴하는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찾아봅니다. 예, 찾아보십시오. 지난해는 제가 사퇴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올해는 제가 사퇴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 했네? 네, 그렇군요. 여당과 다르게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또 적극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러브콜 보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야권에 눈에 띄는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이 현재로선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네. 꾸준히 3%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 총장이 들어와주면 야권의 전체 판을 키워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제 한 포럼에서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오세훈이라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등 야권의 잠룡 후보군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인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해선 정치하겠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건 역시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윤 총장 본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국정감사 때 이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퇴임 후에 국민께 봉사하겠다. 자, 이 말이 정치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 그래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윤 총장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흐렸죠. 하지만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1년 3개월 전 발언과 비교하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1년 3개월 전엔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표현은 정치부 기자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흔하게 듣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에너지를 유엔에 쏟고 이후 조국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뜻이 있다면 총장 임기를 마치는 타이밍도 공교롭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은 대선을 약 7개월여 앞둔 시점으로 여야 모두 대선 후보 선출을 본격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그렇게 되는군요. 자, 윤 총장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전망은 아직 섣부른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이 여전히 화두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당분간은 윤 총장의 지지율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창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공수처장 후보자를 실제로 추천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일단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 2명을 내정했습니다. 먼저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2년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민 단체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미뤄왔던 추천위원을 선정한 건 여당에서 추진하는 야당목 추천위원을 사실상 배제하는 법 개정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명단은 오는 26일쯤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쪽은 힘이 있다고 26일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점에 추천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최종 후보를 뽑을 수 있는데 야당 쪽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수처 수사 범위와 수사권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황. 결국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에 서울에서는 100인 미만의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방역수칙에 따라서 99명이 모인 집회와 또 차량 행진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깃발을 꽂은 차량들이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차량 시위를 열었습니다. 당초 방역수칙에 따라 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입니다. 신고 인원과 달리 실제로는 절반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곳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근처를 출발하는 참가자들은 차량 15대를 동원해 을지로까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집회 막바지에 집회 해산 문제를 두고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도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열 체크를 마친 뒤 마스크를 쓴 채로 띄엄띄엄 앉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방역 방침에 어긋나는 불법 집회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맑은 가을 날씨지만 건조함도 계속돼 화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상주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되고 야산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고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산소 감자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물 세채가 있던 자리에는 불탄 목조와 기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불은 한때 산으로까지 번졌다가
소방대원들이 6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남장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탱화가 있습니다. 없어요. 밑에 가늠함이고. 아, 가늠함. 네, 여기는 전통사찰만 비슷한 거. 밑에 있는. 밑에. 내가 아는 한은 그렇거든. 오늘 오전 3시쯤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21층 계단에서 난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계단 참에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주민이 놔주셨는데 일단 거기서 발화가시죠. 그냥 좀 흡연 쪽이 아닌가. 크레인이 항구에 침몰한 소형 낚싯배를 들어올려 육지로 인양합니다. 오늘 오전 4시 45분쯤 부산 대항항 안에서 각각 입출항하던 소형 선박 2척이 충돌했습니다. 이제 A호는 완전 침수됐고요. 상대편 작은 모터보트는 뭔가 크게 데미지가 없다 하더라고요. 정면이랑 그 침수되는데 옆면이랑 닿아가지고. 이 사고로 침몰 선박에서 기름이 소량 유출돼 해경이 방제 작업으로 제거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12월이면 출소를 하게 되죠.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 곳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 앞에도 사는 건 아닌가? 학부모들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집과 학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언뜻 평범한 동네의 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10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3년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해 징역 4년을 복역했던 박모 씨 집과의 거리는 불과 100m 남짓. 성범죄자의 거주 위치를 고지해주는 알림 사이트가 있지만 예방 효과는 적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많이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는 해결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죠. 저녁 시간에도 조금 불안하고. 미국의 경우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접근이나 거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법에서는 출소 후에 특정한 주거지에 가고 나서 어떤 피해 사실이 가시화된다는 걸 소명해서 결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6,500여 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러한 곳이 1,000여 개로 90%에 이르는데 4곳 중 한 곳은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이 매우 높죠. 출소 후에 재범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죠. 거주지로부터 이동 거리를 제한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걸로. 거주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조두순 출소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요즘 폴란드가 그렇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를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수도 곳곳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지옥과 같은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기자입니다. Solidarność, naszą bronią! Solidarność, naszą bronią!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구호와 팻말로 연대를 과시합니다. 여성들은 저항을 상징하는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이틀 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시민 수만 명이 전국 곳곳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지옥과 같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estem wściekła, jestem zdruzgotana. Nie wiem, co robić, w jaki inny sposób możemy zademonstrować naszą... 2015년 집권한 우익 성향의 여당 법과 정의당은 그동안 낙태죄 발의를 주도해왔지만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낙태의 98%는 태아가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여서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비행기 여행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네. 국제선은커녕 국내선 비행기 타본 지도 꽤 오래됐어요. 저도요. 그런데 요즘엔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이 목적지가 없는 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을 이륙해서 우리 상공을 비행을 하고요. 다시 인천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다. 네. 뭐 인생 비행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생텍쥐베리 야간 비행 읽으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 비행이라서 주간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희 신용식 기자가 이 특별한 비행길에 동행해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탑승 수속이 분주합니다. 종착지 없이 기내에서 국내 자연경관을 즐기는 관광 비행 행렬입니다. 다음 주 결혼 30주년이에요.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한반도 이렇게 전경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하나 둘 자리에 앉자 기장을 방송과 함께 본격적인 하늘길 관광이 시작합니다. 오늘 비행은 강릉, 포항, 부산, 제주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주비. 어린 자녀와 함께 난생 체험하는 경험에 한껏 기대에 부푼 승객도 눈에 띕니다. 대구에서 왔는데 여기 일주일 정도 매일 언제 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오랜만에 비행에 어색함도 잠시. 창가 옆으로 보이는 풍경에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한라산 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저 보인다 진짜. 이야, 끝내준다. 멋지다. 일찍이 대만과 일본 등에서 해외여행에 목마를 고객을 겨냥한 관광비행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자 지난달부터 국내 항공업계도 잇따라 상품 출시에 나섰는데 연일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를 합니다. 1년간 이어진 코로나 불황 속 항공업계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매출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관의 회동이 추진되고 있고 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멈춰섰던 워킹그룹도 이달 말에 재가동됩니다. 정규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사실상 멈춰섰던 한미 워킹그룹 국장급 협의가 이달 말 재가동됩니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 측이 강조했고 미국도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재나 태풍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봄쯤 지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남북 간 친서 교환과 피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후 우리 측 인사들의 이딴 방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비건 부장관의 방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행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동행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비건 이도훈 간 재회는 11월 초 미국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양자 간 현안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폼페이오 강경화 회동과는 별개로 북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지금 이 시각 프로야구에서는 1위 NC와 2위 LG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NC가 이긴다면 창단 후 정규 시즌 첫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데요. 이 현재 경기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환 기자 어떻습니까? 전해 주십시오. 예, 시즌 내내 1위를 질주한 NC가 매진 사례를 이룬 창원 홍구장에서 창단 첫 우승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2위 LG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1회 초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가 벼락 홈런을 치며 앞서 나갔습니다. NC는 4회 말 노진혁의 3루타에 이은 알테어의 희생 플라이로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NC는 호투하던 선발 라이트를 5회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4번 타자 양의지가 바로 화답했습니다. 5회 말 원아웃 주자 2루에서 LG 정찬원의 커브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크게 넘겼습니다. 3대1로 역전한 NC는 팔꿈치 부상으로 3개월간 빠져있던 에이스 구창모까지 투입하며 실점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LG는 8회 초 김현수의 3루타와 최은성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만들며 끝까지 NC를 괴롭혔습니다. 경기는 이제 9회로 접어들었는데요. NC가 기어코 우승을 확정할지, LG가 뒤집기 희망을 이어갈지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답게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여자 배구계에서는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다를 줄여서 어우흥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 말이 현실화하는 걸까요? 흥국생명이 배구 여제 김연경과 이재영 등의 막강함으로 2연승을 거두면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1세트 초반 자유자재로 스파이크를 내리꽂습니다. 블로커 위로 때리거나 블로커 사이를 공략해 상대를 난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경이 때리는 게 지금 브로킹 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다 사이 뭐 이런 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갖다 붙여주라고. 가자! 김연경은 흔치 않은 백토스를 성공하는가 하면 공격의 강약 조절까지 배구 도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김연경이 2세트 들어 주춤할 땐 이재영이 펄펄 날았습니다. 쌍둥이 동생 이다영의 토스를 강 스파이크로 연결. 역대 최단 기간 3,000득점 기록까지 세우는 등 김연경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도와주고 언니 옆에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루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이들 삼각편대는 64점을 합작해 흥국생명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연승으로 단독 선두, 흥국생명이 목표대로 통합 우승을 향해 힘찬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홍콩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홍콩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 소균에 감염된 환자는 136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인 2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마치 초겨울처럼 추운 하루였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 서울은 첫 서리와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지만 이맘때보다 낮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6도가 예상되고요. 내륙에서는 5도 이하, 일부 지역은 영하로 떨어져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공기 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1도, 충주가 2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추위가 느껴지겠고요.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20도 등 평년 수준까지 올라 이맘때 가을 날씨를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모레 오전까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또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 뒤로요, 저희 영상 취재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단풍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술이네요. 저희가 어디예요? 가을 단풍 드라이브 명소인 단양 보발제입니다. 가을은 뭐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요, 이 단풍이 하는 얘기 들리세요? 단풍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마스크 쓰고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저희 뭐 문학 소녀 같습니다. 아유, 단풍 구경도 아주 조심조심 해야겠죠? 네. 자,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